월가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 랠리가 오늘 갑자기 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브레이크가 걸렸죠. 지금 최근의 랠리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이어온 것인데, 이게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로 결렬 위기에 있다, 결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시장에 아주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동안의 무역 협상이 약간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대부분 낙관적이었죠. 그래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들리기는 했지만 월가의 사상 최고치 랠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을 했었는데, 오늘 로이터 보도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인용 보도하고, 그래서 역시 이제 모두가 낙관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월가의 격언이 다시 또 인용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최고치 랠리라는 것은 모두가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입기가 걸린 것은 역시 그 월가의 격언이 맞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요 요인이 사실일까 아닐까, 요 체크를 한번 해보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은 이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이게 숨기고 있는 걸 갖다가 찾아내서 보도한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단 내지 추측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이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게 11월 말까지 처음에 타결된다 그러다가 또 조금 연장해서 12월 15일까지 또 기한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서명 기한이. 그런데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기는 연말까지 어렵다, 물 건너갔다, 사실상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인데, 요게 지금 아직까지 그냥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연내 타결이 어렵다라는 것은 로이터 통신이 진단하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게시일 따름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근거를 댄 게, 트럼프가 그저께 관세 폭탄 다시 또 협박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또 근거를 대고 있고, 또 어제 홍콩 지지 법안이 또 미국 하원에 통과됐죠. 이게 지금 중국의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연관돼 가지고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것도 하나의 추측이고, 그래서 이게 팩트 체크가 아니라 추측성의 기사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그럴싸하다 하고 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한 다우가 150포인트 정도, 그래도 의외로 좀 적게 빠진 거예요. 만약 이게 팩트 체크가 사실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졌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추측 기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뭉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겁먹고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레 겁먹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로이터가 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아무리 분석해봐야 쓸모없는 노릇이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론이 던져졌고, 시장은 그것에 반응을 했고, 그렇다면 투자자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이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트레이더이고, 트레이더가 이것을 예측했더라면은 미리 다 팔았겠죠.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되게 낙관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트레이더의 매매인데, 우리는 역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평소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포트를 구축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항상 나오는 이 격언이 또 반컵의 물잔입니다. 반컵의 물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가 대응해야 될,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항상 염두에 될 이 이미지입니다. 이 반컵의 물을 보고 비관론자는 아직 물잔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낙관론자는 물잔에 물이 반이나 찼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는 의견이 극과 극으로 반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장에 인용을 하느냐. 이 시장은 반컵의 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팔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시장이 거래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뭐 낙관만 한다면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것을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라고 본다면 이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는 물입니다. 주식을 반 틈만 사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잔은 추가로 채울 준비를 한다. 그래서 현금이 50%, 주식이 50%. 이 현금은 언제나 추가적으로 채울 물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물잔의 절반만 채우고 있어야 된다. 왜?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이걸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넘쳐버리죠. 넘치는 물은 손실이죠, 손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언제나 절반 정도만 물을 채워라.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식 비중을 50%만 해라. 가장 안정적으로. 그럼 웬만큼 시장이 흔들려도 물이 안 넘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이 포트폴리오의 물잔이 이렇게 점점 많이 차지면은 조금씩 드러내라 하는 것이고, 물잔에 물이 잔이 점점 커져가지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은 거기다 물을 더 채우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이 물잔의 수면은 주가 지수 또는 주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을 더 사고, 올라가면은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게 리밸런싱인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점검을 할 때죠. 그래서 이 무역 협상이 반드시 이번에는 12월 15일까지 협상이 서명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잔에 물을 꽉 채워놓고 있겠죠. 그래야 그것을 충분히 향유하니까. 근데 그게 반반이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만 채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가득 채우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물이 넘쳐버리죠. 그래서 안전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물잔에 물을 덜 채우는 것이죠. 덜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진단해야 될 게, 오늘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질 것이냐, 이 협상이 진짜로 결렬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니면은 로이터가 오보를 해가지고 결국은 협병이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예측할 수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눈치를 가지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게 트레이드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이제 1년 동안 월급 받아서 매달 열심히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 1년 동안 내가 월급 받은 거, 내가 전액 다 여기다 투자했는데, 물잔에 물이 가득 찬 채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지평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2년간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월급 받을 때마다 투자했다면 이 물잔에 물이 얼마나 채워 있는 겁니까? 20년 중에 2년을 했으니까 10분의 1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분의 9가 아직 덜 채우고 남아있는 빈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컵의 물잔에 대한 지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견해의 차이. 그럼 이 견해 차이에서 어떻게 투자자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가? 이게 반컵의 물에다가 이 이미지 하나로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그냥 선언해버린다.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이 이걸 다 소화할 건가요?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겠죠. 낙관론에 의해서 랠리가 이어왔으니까. 그래서 쇼크를 한번 받을 텐데, 이 쇼크가 이제 완전히 시장을 꺾어 놓을 것인가, 다시 또 결국은 회복될 것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행보를 보면 알죠. 쇼크를 한번 받았다가 또 서서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만은 어쨌든 간에 쇼크는 나옵니다. 아는 거지만은 또 쇼크는 나와요. 그럼 이 쇼크가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채권시장으로 아라라 몰리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이 벌써 오늘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금리가 툭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시장 충격을 말해주는 차트죠. 채권 차트. 제일 방지하는 게 어디냐?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그래서 이게 충격이 오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배당주를 많이 주장하고 그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제일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주는 게 이 배당주가 제일 유리하다는 그런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배당주 위주로 편입하고 있으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지금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이 반잔의 물잔이, 저는 물잔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때는 이러한 리밸런싱의 필요성도 별로 없어집니다.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채권으로 우르르 몰려가지만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배당 투자 수익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게 되고, 또 배당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그 해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이익이라는 것은 뭐 웬만큼 변동이 오지 않으면 크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유보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배당을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4% 배당받는 거랑 3.5% 배당받는 거랑 뭐 그 정도 차이는 나오겠죠. 그러나 주가의 흔들림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그런 영향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는 뭐 변동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니까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에 민감하고 신경을 쓰는 포트일수록 이 보유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민감한 트레이더는 보유 비중 조절이 아니라 전량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오늘 우리 시장이 주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